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선행은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 타입별로 만점 받을 수 있는 수학 비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선행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덜컥 겁이 나는 게 언론 매체에서 워낙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곤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예로 저와 제 아이도 어릴 때에 TV 방송 쪽에 노출될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요. 이때 당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 줄 알고 컨펌을 했었는데, 요리사가 요리를 전체를 해와서 그걸 이제 식탁에 쫙 차려놓고 제 아이에게 맛있게 먹으면서 고등어 먹어서 똑똑해졌어요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였어요. 사실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뭐 그냥 아무거나 먹었지 뭘 특정적으로 어떤 뭘 먹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런 연출 부분들이 가끔 발생하곤 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도 가끔 리얼이 아닌 연출인 부분들도 많다는 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선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선행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네, 선행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입이라는 고린점에 들어갈 때 그 골든 타임에 시간의 허덕이고 자물적이어도 도대체 해결될 수 없을 만큼 난국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자라는 취지인데요. 근데 당연히 전공일 경우에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미리 준비는 해야겠죠. 거기에 이제 수학에 있어서도 선행 부분이 뭐 영재고, 특목고 이런 특수 분야나 아니면 수시, 정시에 따라서도 선행이 달라지는데요.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공계를 전공으로 할 만큼의 수학 실력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신에 있어서만큼은 또 수능에 있어서만큼은 만점 받고 싶은 그런 전략에 대해서 선행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재학년의 수학의 기본과 심화를 꼼꼼히 해 나가면서 선행은 기본서로 쭉쭉 진도를 뽑는 건데요. 선행의 문제집이 난이도가 높지 않은 걸 선택해서 큰 개념을 잡고 굵직굵직하게 해 나가는 거죠. 이 경우에 만약에 기본서가 아닌 좀 심화 과정의 난이도 높은 걸 하게 될 경우에는 진도도 잘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수학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금방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가능한 빨리 선행을 뽑아서 큰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자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행은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가능한 아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뽑아두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 자기 학년의 것은 기본과 선행을 해서 일단 그 내신에 대해서 만점을 받음으로써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다음 학년을 올라가더라도 최소한 기본 개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전혀 모를 때와 다른 약간의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행을 전체적으로 해놓고 보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 학년의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쉽게 풀리고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더불어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자신감도 붙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자기 학년에 있는 이제 수학은 당연히 기본서와 심화를 하고, 그리고 꼼꼼히 오답 노트도 해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선행을 할 때 한 학기나 1년을 계획을 한다면 이번에는 기본서 플러스 심화 진도 과정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시기를 권유드려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라면 기본서 플러스 최상위 수학, 또는 중등이라면 기본서 플러스 A급 수학, 고등이라면 기본서 플러스 블랙 라벨, 이런 식인데요. 이제 수학 선행을 해 나가다가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풀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 학년의 문제와는 다르게 선행일 경우에는 좀 스킵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스킵을 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 나가다가 어느덧 진도를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면 그 문제가 풀릴 경우도 있고요.
너무 풀리지 않는데 그 문제를 지나치게 잡고 있다면 원래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아이가 더 수학을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꼼꼼히 풀어 나가면 제 학년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보는 눈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수학을 좀 뭔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자신감이 생기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냐고요? 당연히 아이들이 더 편해하는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중에서 아이가 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일은 즐겁게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러다 어머나 할 만큼 수학을 깜짝 놀랄 만큼 잘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파이팅 해봐요. 다음 시간에는 영재고, 특목고, 경시계의 선행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